규모 4.5의 강한 여진에 전국이 지진 공포로 또 한 번 떨었습니다. 네, 이딴 지진에 일각에서는 한반도에 대지진이 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석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 교수님, 이번 지진 여진이라고는 하는데 규모가 4.5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지진, 본진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나타난 양상으로 봐서는 여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네. 우리가 보통 본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본진에서 한 1 정도 이하의 지진들이 일어나면 그 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8이 일어났으니까 아마 4.5 정도의 지진은 충분히 여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2.4의 여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진 이후에 400회가 넘는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여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여진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한 주에서 한 2주 정도까지 네. 보통 이어지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상당히 다르던 여진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 첫날 여진이 가장 많이 생기고요. 본진이 일어나고는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보통 그의 한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한 열흘 정도 되면 10분의 1 정도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감소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간에 좀 큰 여진이 하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도 좀 작은 미소한 그러한 여진들이 또한 많이 감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여진을 포함해서 이렇게 지진이 한반도에서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대지진이 일어날 전조 아니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지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진이 더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에서도 분명히 6.5 정도 이상 되는 지진들이 일어났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그 정도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지금 이번 지진과 연관돼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은 지금은 예단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지진이 모두 활성화 단층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활성 단층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 지도가 지금 없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성단층 지도 작업을 몇 년 전에 소방방재청에 했을 때는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시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그 미칠 파급 효과 같은 걸 우리가 우려를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활성단층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년부터 일단 과제가 이제 시작이 돼서 저희들이 제작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활성 단층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작업에 들어간다면은 이 활성 단층 지도 언제쯤 만들어지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산상의 문제나 그다음에 인력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한 20년에서 25년 정도는 돼야 전국 단위의 활성 단층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한반도 남동부 쪽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2020년 또는 2025년까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앞으로 20년, 25년 더 걸린다고요? 지금부터 20년이 25년이 걸립니다. 앞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일이 조사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기 때문에 우리가 원격 탐사에서 시작해서 야외 조사도 해야 되고 이제 굴착을 또 해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연대 측정을 하고 아주 복잡하고 경비도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전담해서 하는 기관이 지금 없습니다. 활성단층을 연구하는 그런 전담 기관에서 그런 것들도 하나 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도 제작도 사실 미리 좀 해놨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가 또다시 먹통이 돼서 지금 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도 10여 분 뒤에나 발송이 됐고요. 자, 이 홈페이지에서 사실 그 불안에 떠는 국민들이 접속을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접속이 안 됐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저희는 이제 학습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지진이 상당히 오랫동안 안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방재청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많이 또 우리 요즘 인터넷이 우리 SNS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갑자기 접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부하를 감당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아마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처에서도 아마 개선을 해서 이런 문제를 아마 좀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아마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진과 그리고 지금 400회가 넘는 여진 때문에 건물의 피로도가 좀 우려가 됩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원전인데요. 자, 일단 이 강진과 여진, 여기에 원전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것이 지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규모의 사실은 지진, 우리가 이 지진 그거로 내진 설계를 해놓은 6이나 6.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 지금에서는 노후된 원전이라도 바로 파괴가 일어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은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피로도는 이제 쌓이기 때문에 장충돌이 이제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물론 지진은 이제 한 단계마다 10배의 진폭과 그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면 30배 에너지이기 때문에 작은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에너지를 감당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로 파괴는 안 일어나지만 예. 미소 균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은 주의를 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이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은 국민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 우리가 매뉴얼대로 그래서 이제 작은 이제 흔들림이나 그런 지진이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네.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액자나 이런 불안전에 불안전하게 걸려 있는 것들이 떨어져서 예. 머리 같은 데를 다치는가를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책상 밑이나 이렇게 피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네. 계속 그런 논란이 YTN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는 기둥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모퉁이 쪽에 기둥 쪽이나 아니면 문이나 이런 그러니까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나중에 분물이 붕괴됐을 때 예.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런 방법으로 보내드리고요. 예. 그래서 가능한 또 이제 진동이 느껴지면 진동이 멈췄을 때는 가능한 이제 다음 지진이 또 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전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가능하시다면 넓은 공투로 빨리 빠져나가서 안전한 곳에 예. 한두 시간 대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주 귀중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 지진이 느껴졌을 때 기둥에 가서 일단 대피하는 것이 낫고 나중에 이제 여진이 오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여진 전진 옛날에 지진에 의해서 좀 파괴가 이루어진 것들이 여진 오면 여진이 좀 작지만 이미 약해진 구조물은 풍락이 될 수가 있어요. 붕괴가 될 수 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구조물에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석 부경대 교수였습니다.